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대부분 책임 당원들 비중이 높은 영남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영남권 당심이 중요한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자 중 유일한 영남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이 스튜디오도 참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선거 때 되니까 전당대회 되니까 이젠 좀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몇 번 하셨잖아요, 사실. 예. 또 나오셨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경력직 최고위원. 경력직은 맞죠. 네. 예. 직업이 최고위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것은 과거에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스스로 직업이 최고위원이라고 주장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가야 되겠다. 습관적으로 나오신 건 아니죠. 나가야 그렇죠. 되겠다고 생각한 결심의 배경은 뭡니까?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 당이 이 보수 진영의 그 대표 정치 세력인데 창당일에 이렇게 처참하게 더군다나 여당이면서 선거에 패배한 것은 우리 당의 역사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의 지지자들 내지 보수 진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그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야당이 저렇게 전행을 하고 특히 야당에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범죄자들이 그냥 그 활보하고 예. 범죄자들은 천국이 되었거든요, 국회가. 그런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싸워주는 전사조차 없다. 예. 네, 그러면서 그런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고 뭐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 내지는 좀 지금까지 했듯이 좀 보수의 전사가 되어서 싸워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구는 싸워달라. 네. 앞서 이제 범죄자라고 표현했는데 야당에 대해서 지금 김재원 의원님 그렇죠.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거고요. 야당의 범죄자가 누군지는 뭐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예. 그런 데 대한 요구도 많고 또 그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많아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셨고요. 또 그 전에 얘기한 건 총선의 역대급 참패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네. 근데 변화를 그러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후보님은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정당으로서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우선 지지자들 예. 내지 또 당의 근간이 되고 있는 당원들이 느끼기에 이제 앞으로는 제발 좀 전략적으로 그 전략적으로 그 판단을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예.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그 방향을 항상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그 바꾸는 것, 그 태세를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도 예. 딴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늘 아젠다를 제시하고 앞으로 이 당의 운영과 당의 이 방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예. 전략을 놓고 토론해서 결정을 하는 전략 사령부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만은 생각합니다. 아니겠지만 일단 김재원 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번 총선 참패 원인 중에 하나는 당이 전략이 없었다. 좀 순진했다. 이것도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 과거에 저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2004년도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 차떼기 사건과 탄핵 사건을 거치고 당이 괴멸적으로 예. 멸망을 했다가 총선을 거치면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략이 부족했다 해서 당 조직 전체를 전략 위주로 바꾸면서 전략기획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략기획본부장 산하의 기획위원장 정보위원장을 만들고 모든 것을 전략본부장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당이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고 나간 분들이 사무처까지 두 동강을 내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당내에서 전략기획본부부터 없애고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이 전략의 기능이 너무 부족해졌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후보들 중에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전략 부분은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당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전략이야. 이렇게 프레임을 혹시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전략 담당 최고위원입니다. 제가 전략 담당 최고위원이요. 최강의 공격수이고. 최강의 공격수. 알겠습니다. 요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네. 김지원 전 최고위원 이제 또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네. 김지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깝냐 저는 친윤이냐 친한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입당을 하지도 않으려고 버티던 당시 그 예.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를 우리 당에 직접 입당시킨 사람이에요. 직접 예. 만나서 설득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제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는 뜻을 같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를 굉장히 신뢰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까울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러닝메이트로 뭐 저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분들보다는 장동영, 제가 박정훈. 인연은 굉장히 깊어요. 예. 제가 2017년도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수사 총책임자가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 검사였고 예. 그때 저를 교도소 5년 보내려고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돈도 뺏으려고 벌금 10억 원까지 구형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제가 조금 더 법률 지식이 있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무죄 받았죠. 나왔죠. 사시 네. 선배시죠. 제가 선배죠. 예. 근데 지금 개인적 감정을 개인적 당시에 감정은 나를 전혀 기소했던 없어요. 무죄됐지만 기소했던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감정은 전혀 없는데 지금 말씀만 인연이 들어보면 굉장히 깊다 이거죠. 인연이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악연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악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럼 나쁜 인연? 그때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해서 또 온갖 걸 괴롭혔으면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텐데 분명히 전당대회장에서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일부에서 보기에 뭐 대구 경북 민심은 그래도 김지원 전 최고위원이 잘 안다. 네. 또 유일하게 또 그쪽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김지원 전 최고위원을 어느 당대표 후보가 잡을까 러닝메이트로. 네. 혹시 연락 온 데는 없었습니까? 저랑 같이 뜁시다. 연락 온 데는 없습니까? 연락 뭐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저는 그러면 어떤 후보 측과 지금은 계속 우리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예. 이게 우리 전당대회가 정말 그 당원들의 축제가 되려면 반드시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일합을 겨루는 그 때까지 가면 그리고 나서 약간의 잡음과 균열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당이 다시 좀 살아나는 에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예. 어느 후보든 결선 투표에 가면 나머지 후보들 2위 후보가 충분히 싸울 수 있게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제가 꼭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전 단계에도 결선 투표에 가려면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아주 조금 돌려서 말하셔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 되는 건 맞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거는 뭐 러닝메이트도 뛰자고 연락 온 건 한동훈 위원장 측은 아니고 다른 곳과 얘기하고 한동훈 있다. 이거 너무 위원장은- 이해하기 쉬운 돌려말하기여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러닝메이트를 다 데려가셨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러닝메이트 개념은 실제로 그분들이 그 개인 그 러닝메이트가 된 분들은 자력으로 당선되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위상과 위광에 그 따라서 당선되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하관계라고 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협조 내지 연대 관계, 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러닝메이트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후보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 원희룡 전 장관이랄지 나경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러닝메이트인데 지금은 예, 수하 관계처럼 되면 이것이 최고위원과 당대표 관계가 집단지성을 통해서 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이 최고위원의 원래 취지에 좀 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당 대표 경선이 우리 당의 당원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제가 해야 되고 대구 경북의 민심 또 부울경의 민심 영남의 민심도 마찬가지로 당의 중심이 돼달라는 대구 경북 민심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일단 한쪽 편에 이렇게 같이 러닝메이트 될 것 같은 연대로 할 것 같은 해서 약간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건 넘어가고 바로 홍준표 시장 얘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 말씀도 맞죠. 예, 하실 말씀 많으시죠.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은 홍준표 시장이 만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보자고 그랬는데 홍준표 시장 얘기로는 2번 거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뭐 한 번 거절했다. 27일 날 오늘이죠. 뭐 거절했다. 뭐 개인적인 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 내가 만나기 싫어서 거절했다고 홍준표 시장이 말했습니다. 적절한가요? 아니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폭로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걸 예견하고 만나자고 했어야 되는데 직접 그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자꾸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원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어서 2위를 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 차례인데 보통은 그렇게 돼왔죠. 예, 내 차례인데 갑자기 앞에 자신이 봤을 때 어린애가 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앞에 그 바람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대구 경북 영남 지방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형성하는 바람에 홍준표 시장의 지지가 확 빠졌어요. 그래서 한동훈 다음에 홍준표도 아니고 그 앞에 또 그 오세훈 시장도 들어가 있고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지금은 홍준표 시장은 최대의 적수가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 당선되지 않게 하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할 텐데 거기서 만나자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어린 대표는 홍준표 시장에게 얘기한 걸 전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대구 경북 민심은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높고 그다음 오세훈 시장이고 그다음이 홍준표 시장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 오세훈 시장이 홍준표 시장보다 앞서 있는 여론조사가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내가 1등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 앞에 주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만든 것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뿔이 난 거죠. 혹시 방금 여론조사 조사 기관이나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시기에 대구 경북 민심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양상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과거에 홍준표 시장과 또 많이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대구 경북 민심은 어떠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 당이 총선 이후에 제대로 싸워주지 못하고 지지자들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있고 그러나 한동훈은 그래도 잘 싸웠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굉장한 지지세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상병 특검법 여부 문제를 놓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런 또 그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대구 경북의 민심에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데 한편으로 대통령과 저런 거리감이 있고 이것이 계속 되다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쪼개지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과거의 탄핵 사태와 같은 일을 또 벌이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 두려움이 점점 퍼지고 있죠. 그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출마 선언에 강력했던 건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해서 우리가 제안하자 그러니까 하자라는 건데
김지원 전 최고위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자 이런 특검법이 아니고 정치적인 공격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당은 많은 지지자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설사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초기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은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그 걱정거리를 안겨준 단순한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지만 이제 민심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는 최상병 순직 그리고 수사 외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민심을 얻은 데서는 이미 그 우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더 얻을 때가 별로 있을까? 우리 당의 후보들 전체에서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본다면 걱정하고 우려하는 당원들 내지는 당 지지자들에게 안도감을 심어주는 전략이 먼저 필요했다고 생각하죠. 저는 선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 당부당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대구 경북 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별로 좋은 봐요. 선택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앞으로 여론조사를 통하더라도 당 지지자들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곧바로 결선 투표 결선이면 결선 투표가 구체화되고 결선 투표가 완전히 이제 공식화되면 그러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특정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논의 중인 김지원 전 최고위원의 논의 중이라기보다 저도 뭐 알아보고 있는 김지원 전 하여튼, 최고위원의 예, 주장이었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있는. 거부하지 않고 있는 요청이 왔지만 거부하지 않고 일단 살피고 있는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안 친한 거죠 지금은? 저는 두 보시기에. 분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전륜이라는 말까지 나오대요. 그러면 전륜 이제 완전히 의절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까지는 몰라요. 전당대회 기간에 용심이 물밑이든 물 위든 작용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것을 막는데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광범하게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이제 쌓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점을 좀 알고 너무 유권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일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단순히 박력 있는 지도자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예. 아니라 신뢰를 좀 더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